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지오쌤입니다. 2023학년도 3월 오늘 23일에 실시됐던 지구과학원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아직 후반부 진도가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6월 정도쯤에 전체 개념이 다 되고 나면 다시 꼭 복습을 해보시면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 정도는 조금 헷갈릴 만한 그런 게 좀 들어 있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대륙이동설 문제. 자, 대륙이동설의 근거, 학자, 영향, 한계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얘는 지혜빙화라는 걸 좀 외우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게너의 대륙이동의 증거, 지혜빙화. 이 암기 팁이 있는데 그게 비방용이라서 그냥 일단 외워보시면 지질구조의 연속성,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 그 다음에 해안선 일치, 남아동, 아프서, 그 다음에 빙하, 화석 이렇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해안선, 빙하, 지질구조 이게 이제 화석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계점은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 증거는 찾았는데. 자, 변환단층의 발견, 변환단층의 발견이 기억에 해당하냐인데 요거는 훨씬 더 이후 얘기죠.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니은에 해당하느냐, 원동력 못 찾았으니까 맞고, 디귿에서는 멘틀 대류설은 오히려 이제 원동력은 설명을 했는데 증거를 못 찾았죠. 그 당시 기술로 해저 지형들을 관측하거나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자기 줄무늬, 해령축으로 대칭, 요거는 이제 멘틀 대류설이 아니고 해저확장설 쪽이라서 틀린 얘기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였어요. 자, 2번은 그림 가는 어느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 그러면 깊이 내려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기역이 일단 수온인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니은이 염분이 되는 거죠. 자, 나는 수온 염분도를 나타냈다. 자, 기역은 염분이냐 이랬는데 수온이니까 틀렸고,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얼마냐인데 혼합층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온도는 한 23도 정도. 그래서 대략 선 그으시고, 그 다음에 염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밑을 읽어야 돼요. 33.7 정도. 그러면 33점, 여기가 한 34, 33.5니까 뭐 이런 식.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될 텐데 1.025보다 크지는 않죠. 작으니까 이거는 틀렸고. 자, 답은 이제 자동으로 나왔죠.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A는 수온도 염분도 많이 바뀌겠죠. 수온 줄고 염분 커지니까 여기는 지금 밀도가 증가하는 구간. 근데 B 구간은 밀도 변화가 별로 없죠. 밀도가 누가 크냐가 아니라 밀도 변화를 묻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그림은 플룸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다. 플룸 구조론. A와 B는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중 하나다. 자, 올라가고 있으니까 뜨거운 플룸, 내려오니까 차가운 플룸. A, B, C는 동일한 열점에서, 자, 여기가 지금 열점이 되는 거니까 판이 이렇게 이동한 거죠. 자, A는 뜨거운 플룸이다. 맞는 말이고,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작냐? 지금 같은 깊이 기준으로 니은은 하강부니까 밀도가 더 크죠. 니은이 밀도가 더 크고 기역이 밀도가 작은데 기역이 작냐? 맞는 말이죠. 화산섬의 나이는, 자, C가 제일 오래된 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과 태적 구조다. 자, 나왔고 건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층리 보입니다. 사층리. 물 흐름 방향 이쪽인 거 알 수 있죠. 자, 가에는 연은, 자, 연은은 이런 물결문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A는 B보다 나중에 퇴적됐냐, 요렇게. 자, B가 나중에 퇴적했으니까 틀렸고, 나에는 역전된 지층이, 역전 안 보이죠. 나의 단층은 횡압력이냐, 미끄럼틀 기준으로 정주행, 정단층이죠. 나는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냐. 건열이 생기려면 건조, 육지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은 A, B 시기에 관측한 북반구, 자,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평균 해면 기압을 나타냈다. 0, 30, 60, 90이니까 요걸 그냥 바로 보면서 풀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본인의 자료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서 편서풍 불구, 무역풍 불구, 극동풍 불구 이런 거 보면서 풀어도 좀 쉬우니까
물론 요 문제에서는 기압을 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고 여기 기압 낮으니까 저기압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역풍대에서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무역풍대는 여기죠. 위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해면 기압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자료 해석으로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대기대순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기역 구간에서 지표 부근은 북풍 계열의 바람이, 자 여기 고기압 저기압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니까 남풍 계열이죠. 요거 이용해도 되고요. 중위도 고압대 평균 해면 기압은 A 시기가 B 시기, 자 중위도 고압되면 여기 30에서 60 정도. 근데 보면 실선이 더 기압이 높게 나타나죠. B가 높다. A가 B보다 낮다. 맞는 말이고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6번 그림 가와나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자 요게 나선 은하고 요게 불규칙 은하죠. 가는 불규칙 은하다. 맞는 말이고, 나에서 별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곳은 여기 나선 8부입니다. 나선 8. 우리 은하의 형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니까 나에 가깝죠. 틀렸고 1번입니다. 자 7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하석이다. 삼엽충이니까 여기 고생대고, 그 다음에 여기 고사리, 역시 고생대인데 얘는 이제 바다에 살죠. 해양. 그리고 고사리는 육지, 육성. 얘는 암모나이트니까 다시 바다. 중생대죠. 암시공파. 해서 해성층.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고, A층은 D층보다 먼저 만들어졌냐. 자 얘가 지금 중생대고 그 이후 얘는 이제 고생대. 그러니까 A가 D층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 맞죠? BC가 부정합 관계냐, B와 C 사이에 시간차가 있냐 이건데, 얘가 지금 육지에서 퇴적되고, 그러니까 육지에 이제 화석인데 위에 보면 중생대 때 해성층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물속으로 내려가서 얘가 이제 물속에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요 사이는 시간차가 있는 거죠. 지금 화석의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C는 판게아가, 자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 만들어지는데 C가 지금 뭐냐면 중생대 때니까 형성되기 전이 아니라 형성되고 난 후가 되는 거죠. 틀려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자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속력이래요. 자 제주도를 이렇게 해서 이제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니은이 이동 방향이라고 치면 현재 남서쪽으로, 요때 지금 남서쪽으로 가면 일로 가는 건데 태풍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남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남동쪽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이게 방향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방향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다시 매칭을 시켜보면 거의 북서 계열의 바람, 북서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자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북동쪽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동쪽, 그럼 일반적인 태풍 이동 방향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틀 때 요런 데가 전향점인데, 전향점을 통과할 때 방향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속도가 보통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 어딘가가 전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향 바뀌는 지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다. 방향이 지금 기역. 맞죠?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제주도에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지금 태풍이 여기 보면 여기도 북풍, 여기도 북풍이라서 북쪽으로 가는 중이라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제주도가 있으니까 요거는 위험 반원이니까 맞는 말이죠. 태풍 중심의 평균 이동 속력은 통과 전과 후. 자 통과하고 나서가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 틀렸죠. 태풍의 이동 속력은, 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 가는 온대저기압이 동반된 온대저기압, 뭐 이런 게 있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관측소 AB에서 AB 기온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AB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기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난전선이 통과한 건 아니고 한랭전선이 통과했겠다를 알 수 있고, 나는 T 플러스 9시에 관측한 강수구역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시점이라는 건데, 기역과 니은은 각각 A, B 중 하나래요. 자, 강수구역이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은 건데, 아마 대략 이런 느낌. 아주 정확히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아직 비가 안 오니까 요 앞인 거예요. 그러면 기역하고 니은 중에서 요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니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요 A가 니은인 걸 알 수 있죠. 기온이 슉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됩니다. A는 기역이다. 틀렸고, 나에서 우리나라 한랭전선 위치하고 있죠. 자, T 플러스 6시면 요때 A한테 남풍 계열이냐인데, 뭐 더 뒤로 돌려본다면 A는 요 맑은 날씨, 자, 요런 바람 부니까 남풍 계열 바람 맞죠. 남서풍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별의 종류 가나다에 해당하는 등급과 분광형. 가나다는 거성, 백색외성, 주계열성 중 하나래요. 요런 문제는 HR도를 그려가지고 대략 좀 찾아보시는 게 좀 편한 방법인데, 분광형이 지금 O가 없기 때문에 O 생략하고 O, B, A, F, G, K, M. 자, 요거는 이제 광도, 등급이 작은 값을 위로 갈수록 광도 커지는. 자, 그럼 이제 쭉 보면 여기 등급이 엄청 크죠. 광도가 엄청 작다는 건데, 거성, 백색외성, 주계열성이니까 요 다가 지금 백색외성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BF. 그래서 다를 이렇게 백색외성이라고 두고, 그럼 이제 이 가하고 나 중에서 누가 거성이고 누가 주계열성이냐인데, 요 분광형을 잘 보면 온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가는 이쯤에. 얘는 온도가 좀 낮은 편. 그럼 주계열성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거성이 이쯤에 있으니까, 가가 주계열성, 나가 요 정도. 왜냐하면 절대 등급도 지금 아주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색외성은 절대 등급으로, 그 다음에 거성하고 주계열성은 분광형, 온도를 이용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는 주계열성이다. 맞는 말이죠. 평균 밀도는, 자, 밀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나가 다보다 작다. 맞는 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 이거는 시그마 T 4제곱, 즉 표면 온도를 따지면 되는데, 자, 기역에서 비읍 중 리을이 표면 온도 제일 높냐? 분광형 보면 되죠. 리을이 지금 G 안 되겠네요. 그죠? 예, 비읍이 훨씬 더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문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좀 나온 편이에요. 자, 11번. 그림은 대서양의 심층순환과 대서양 심층순환. 자, 나중에는 요 심층순환도 다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남저, 남중, 북심, 그래서 위치랑 위도까지도 다 외우게 돼요. A해역에서는 해수의 용승이, 자, A는 지금 그린란드 북쪽,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 침강인데 용승이 우세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B해역에서 표층해류는 서쪽으로 흐르냐 되는데, 여기 지금 남반구에서 60도 라인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대기대순환 연습을 많이 하시면 0, 30, 60.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극순환류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가요.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라서 틀린 말입니다. 해수의 밀도는 기역이, 자, 기역보다 니은이 더 밑에 있죠. 니은이 밀도가 더 크다, 기역이 작다. 맞는 말 2번입니다. 자, 12번. 12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게 이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도북은 서태평양과 중앙태평양 중, 그래서 이제 엘니뇨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옆에서 봤다고 칠게요. 여기가 이제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쪽, 그 다음에 여기 동태평양. 자, 여기서는 뭐 그냥 중앙태평양 정도로 보고, 자, 뭐를 이제 확인해야 되냐면 적외선 방출 복사에너지 편차와 수온 관계. 자, 그래서 수온 편차도 알려줬고 복사에너지 편차도 알려줬는데, A가 지금 엘니뇨래요. A가 요 수온만 보면 사실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엘니뇨인데 수온이 높아. 그럼 엘니뇨 때는 남동무역풍이 약화되고 서쪽에는 좀 맑은 날씨, 이제 이렇게
칠레 페루 쪽 가까운 곳에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고온, 여기가 이제 저온인데, 그래서 이제 A가 수온 편차가 높기 때문에 아 이게 동쪽이구나,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아니라 중앙태평양, 이게 자꾸 동쪽이라고 하죠. 중앙태평양. 근데 이제 복사에너지 편차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구름이 많으면 이 해수에서 방출된 적외선이 이 구름 때문에 다시 재복사가 돼서 적외선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름이 없는 곳에서는 적외선 방출량이 많아요. 결국은 복사에너지 편차가 작으면 구름이 많다는 뜻이에요. 복사에너지 편차가 작다, 이콜 구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복사에너지 편차가 작은 거죠. 구름이 많아서. 근데 사실 이제 수온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여기 복사에너지 편차를 좀 잘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서태평양 아니고 강수량은 적외선 방출 복사에너지 편차가 플러스일 때보다 마이너스일 때, 대체로 자 플러스일 때가 이때가 지금 구름 있는 때고 이때 구름 없는 때니까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대체로 작다, 맞는 말이죠. 평균 해면 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엘니뇨가 더 저기압되는 거죠. 여기 중앙태평양은. 그래서 엘니뇨가 평년보다 낮다, 이 해역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온만 생각하면 쉬운 문제인데 이 복사에너지는 잘 좀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 13번. 그림은 우리는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와 B의 거리와, 자, 얘는 A가 속력이 4200, 얘는 속력이 2100이래요. 자, 허블 법칙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속도는 홈런. 그러면 자, B를 넣어서 이제 구해보면 속도가 2100이고 H 구할 건데 거리가 30이에요. 그러면 지우면 H 70이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아직 못하는구나. 자, 니은 맞고, 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기억은 이제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죠. 4200은 70 곱하기 RA. 그럼 지우면 76에 42, 60. 맞네요.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 관측된 흡수선의 파장이 507이라면 기준 파장, 즉 람다 제로가 500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 요거는 후퇴 속도 V는 빛의 속도 곱하기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죠. 그러면 A를 관측했을 때니까 4200은 3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인데, 요걸 일단 계산을 해보면, 자, 얘는 3일은 3, 3, 4, 12 1400을 10만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자, 요것만 다시 써볼게요. 1400을 10만으로 나누니까 1000분의 14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잘 보세요. 1000분의 14니까 500분의 7인데, 만약에 기준 파장이 500이라면 변화량이 7, 그럼 507.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말이죠. 507이라면 500이냐? 그럼 둘 빼보면 7, 500. 성립하니까. X 넣고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좀 빨리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그림 가완하는 두 외계 행성의 생명 가능지를 나타냈다. A, B는 모두 주계열성이다. 자, 요거 숫자가 똑같은지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똑같은데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자,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생명 가능지대가 가깝고 얘는 멀어요.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작고 얘가 질량이 더 큰 거죠.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자, 광도는 A가 B보다 크냐? B가 더 큰 거니까 틀렸죠. 행성의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냐? 생명 가능지대 뒤에 있어요. 얼음. 얘는 생명 가능지대에 있어요. 물. 자, B의 온도가 더 높죠. 그러면 A가 B보다 높냐 이랬는데 틀렸고. 자, 답은 나왔네요.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질량이 작을수록 길죠. 그러니까 A가 길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자,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판의 경계가 존재한다. 화산섬과 활화산의 분포인데 열점도 있대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다 활화산. 그러니까 열점이 이쪽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열점이 있는 곳에서 뿅 하고 화산 만들어지고,
판이 이동하면서 옛날에 만들어진 화산섬이 이동을 하니까 열점 쪽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주변은 안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가 열점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판이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런데 판의 경계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 같은 걸 생각하면서 이 밑으로 들어가나? 그래서 이제 여기가 판의 경계. 실제로는 이제 화산섬이 만들어졌던 이후에 얘가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해구 라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열점이라는 거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뿅뿅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지역엔 해구가 있냐? 있죠. 화산섬 A는 이거는 혜연아 대화하자.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화라산 B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베니오프대 아래쪽. 요게 분출되는 마그마를 물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압력 감소는 안 되죠. 압력 감소는 해령이나 열점에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바다 쪽이니까 베니오프대에서 요것도 현무암질 마그마이기 때문에 요거는 함수강물, 물 포함된 요 암석들 때문에 용융점이 내려가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얘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그림은 현재와 ABC 시기일 때 자전축 경사각, 공전궤도 20류를 나타냈다. 실제 자전축 경사각은 커지면 연교차가 커져요. 요거는 개념을 아시는 학생들 알겠지만 쉬운 얘기입니다. 요거는. 근데 공전궤도 20률만 이렇게 이제 문손잡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근일점, 원일점 이렇게 풀어주는.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가 A. 자, 현재랑 A는 20률이 똑같으니까 경사각만 보면 돼요. 그럼 현재가 커요. 현재가 높다. 맞는 말이죠.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더 가까우면 클 텐데 현재랑 B를 비교해야 되는데 현재보다 B가 20률이 더 커요.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이 가까이 가니까 B가 근일점일 때, 물론 이제 겨울일 때인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묻진 않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 현재가 많은 게 아니라 B가 더 많으니까 틀렸죠.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B가 C보다. 사실 이제 자료는 조금 까다로운 자료인데 물어본 거는 좀 쉽게 물어봤어요. 20률이 똑같기 때문에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 크면 기온의 연교차란다. 경사각이 크면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C가 더 커야죠. B가 C보다. C가 더 크니까 틀렸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도 좀 더 어렵게 나오는데 여기는 좀 기본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17번. 그림가는 어느 지계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 생성된 화성암 A, B, C의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냈다. 500만 년 동안 고지자기 연대표를 나타냈고 A, B, C의 절대 연령은 10만 년, 150만 년, 400만 년. 그 다음에 지계는 계속 북쪽으로 갔대요. 자, 지계는 계속 북쪽으로 갔다. 문제 조건에 최근 400만 년 동안 적도를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계속 갔거나 1번, 아니면 남반구에서만 가고 있었다 2번.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에 따른 요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판단해 보면 10만 년, 가장 최근, 이게 지금 100만 년이니까 이게 50만 년. 그럼 10만 년이면 정자극기죠. 자, 150만 년, 역자극기죠. 150. 그 다음에 400만 년. 자, 400만 년도 역자극기. 정자극기 하나, 역자극기가 2개예요. 과거의 역자극기가 2개. 그 다음에 정자극기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북반구라면 정자극기면 복각이 플러스, 역자극기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개 플러스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2개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남반구에서 이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야 정이니까 얘가 가장 최근 거라는 거죠. 현재에서 제일 가까운 10만 년이긴 한데, 그 다음에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복각이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50, 얘가 48인데 A가 더 남극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A, C,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지게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였죠. 정자극기에 만들어진 건 B 하나. 자, 화성암 생성 순서는 ACB. 자, 맞는 말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우주의 팽창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눈금자를 이용해서 탄성 밴드에다가 점 사이 간격 L이 1cm가 되도록 점을 찍는다. 점을 찍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L이 우주 배경 복사 중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갖는 파장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자, 탄성 밴드를 조금 늘린 상태에서 L을 재는데 라에서는 더 늘린 상태에서 측정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잡아 당기면서 잰다라는 거니까 요랬다가 뭐 요랬다가 이러고 있는 건데, 1cm를 지금 2로 가정하재요. 그럼 1.9, 2.8이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뭐 2에다가 1.9, 1.9배, 2.8배. 헌데 현재 우주의 람다 맥스가 1000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라는 다 현재 시점보다는 과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억부터 보면 우주의 크기는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쭉 계속 우주는 커지는 거죠. 그럼 다가 라보다 작다. 맞고, 우주가 팽창에 따라 람다 맥스는 길어지냐, 그죠? 잡아 당기는 실험으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의 개념을 이용하셔야 되고, 우주의 온도는 라일 때가 현재일 때보다 높죠. 현재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5번입니다. 자, 19번. 그림 가는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한 어느 외계 행성에서 시선 속도 변화.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 후퇴, 마이너스면 접근이죠. 그러면 후퇴에서 접근으로 넘어가고 있는 요 시점. 자,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 후퇴에서 접근으로 넘어오는 시점. 그래서 여기가 T1. 그 다음에 T2. 요 사이 간격 비울 때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여기 T3, 이게 T4. 그럼 얘가 이제 T5가 되는 거죠. 자, 지구와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이 더 머니까, 아니구나, T1일 때가 T2일보다 크다. 그러니까 머니까 맞는 말이죠. 중심별과 행성이 나와 같이 위치한 시기는 T2에서 T3가 아니라 T1, T2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T5일 때 행성에 의해서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자,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이 여기 지나죠. 그럼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각도나 이런 거 안 건드리고 조금 기본형으로 나온 겁니다. 알죠? 자, 20번. 그림은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밀도와 온도 변화를 나타냈다. 20번 문제가 약간 조금 모르는 걸 물었던 문제인데, 뭐 답을 고르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 자, 보시면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자, 기억은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X축 온도, PP 반응은 이렇게 돼요. 이거는 많이 그려보시게 될 부분이라서, 아, 온도가 높아야지 PP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Y축은 핵반응 효율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A점이 온도가 더 높죠. 지금 점선이 페이크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B. 자, A가 더 많다. 맞는 말이고, C지점에서는 대류의 에너지가 전달되냐. 태양의 내부 구조가 교과 과정에서 약간 좀 애매하게 들어있죠. 핵 복사층, 대류층. 과거에는 뭐 대류층의 쌀알무늬 뭐 이런 것도 다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주계열성에서 질량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요 대류 핵의 존재 이런 걸 묻는 걸로 바뀌었는데, 지금 CG지점이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가 이제 거리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거리를 좀 외우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니은은 살짝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디귿부터 먼저 볼게요. 태양 내부에서 밀도가 평균 밀도, 자, 평균 밀도 값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쭉 내려보면 이게 0.5니까 0.45 정도 되는데, 즉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아니지, 태양에서 여기가 0.45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부피가 전체를 1로 놨을 때 그 1에 대한 부피의 몇 프로냐. 그래서 이제 0.45,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0.45를 안 쓰고, 잘 보세요, 0.5에 대한, 왜냐면
0.5를 세제곱 했는데도 이 40%보다 작게 나온다면 0.45면 더 작으니까 그냥 계산을 예로 해도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아주 미묘하게 붙어 있으면 그때 0.45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0.5의 세제곱 5 곱하기 5 25고 25 곱하기 5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이 많이 해본 거니까 125고, 그럼 이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결국 0.125인데 전체 1 중에 얘가 몇 프로냐? 12%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0.45보다 큰 값을 넣는데도 작으니까 40%보다 당연히 작다. 그러니까 0.45로 하면 이제 뭐 9점 몇 프로가 나오는데, 뭐 요거는 차이값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간단히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보기가 없어서 이제 니은이 틀린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살짝 좀 애매합니다. 핵이 여기 있고 복사층이 여기고 대류층이 좀 약간 표면 쪽에 있기 때문에 니은까지 알아야 푸는 문제는 좀 그런데, 보기가 또 없었기 때문에 답 고르기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6월이나 9월 평가원에서도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거리 개념이 있어야 되느냐 이러면 그때는 뭐 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한 번씩 딱 봤고요. 실제로는 지금 시기에는 이제 좀 부족한 개념들, 이런 것들 보완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4월 모의고사가 5월로 좀 밀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용 연습을 더 한 다음에 본 실력을 드러내서 풀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모든 친구들한테 엄지척을 드리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